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도성호 박소정입니다. 4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는 학교와 학생 사회 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천여 명의 연세인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 나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백양로는 총학생회와 연세인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 트라이 어게인이 주최하는 교육권 공동행동에 참여한 2천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라이 어게인의 실천단장으로 있는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학교에 맞서 연세인의 교육과 권리,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동행동의 취지를 밝히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자유발언 시간에 학생들은 RC제도, 재수강 3회 제한제도, 자유전공 폐지, UIC 학사 개편 등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진 학사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 및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요구안을 제창했고 백양로에서 총장실이 있는 언더우드관까지 행진했습니다. 공동 요구안은 재수강 3회 제한 폐지, 대학 순위 평가 항목 거부, 교육 환경과 학사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라는 내용과 함께 지난 3월 28일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 중 인화성 가스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방지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진행상의 매뉴얼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문과대학, 상경경영대학, 공과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회장과 함께 공동요구안을 학교 본부에 전달했고 교학부 총장과 교무처장은 요구안에 대한 기존의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되었다기보다는 협의체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모니터링이나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들이 남아있는 거고 이번 공동행동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정학과 4학년 이동수 씨가 자유발언 중 자신과 함께 학교 본부로 들어가 권리를 주장하자고 말하자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 뒤를 따르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이런 학생사회의 일원으로서 재수강 3회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까진 학교가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 및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학교는 백양로에 모인 2천여 명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나수연입니다. 며칠 전 백양로에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사고. 이 위험한 상황을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SNS를 통해 접한 것이 전부입니다. 학교의 미흡한 공지 때문입니다. 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백양로 공사 도중 인화성 가스가 누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낮 1시 30분경 대강당 앞에 도시가스관을 철거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기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가스 매립 지역을 피해 차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위치가 어긋나 가스관을 손상한 겁니다. 사고는 발생 후 20여 분 만에 메인 밸브를 잠가 해결됐지만 사고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은 백양로에 가스 냄새가 진동해 많은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메인 밸브를 잠가 1시간가량 학내 식당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화성 가스가 누출돼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이날 사고에 대한 공지는 총학생회 페이스북과 단과대학생회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다소 산만하게 이뤄진 것이 전부입니다. 회전공간도 아니고 완전히 펜스 오픈된 데서 그렇게 그 자체가 큰일이라면 당연히 알렸을 텐데 뭐 바로 현장에서 수습이 되고 뭐 그것도 이제 학생회가 먼저 그거를 이제 SNS로 알리기 시작해서 좀 이렇게 퍼져 나간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일이 크게 났는데 그거를 알리질 않거나 막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학생사회에선 이번 사고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학교 측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축소하고 뭐 굳이 떳떳하게 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들 안 보였던 게 사실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경고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양로 공사와 관련해선 백양로 사업단이 관할하지만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백양로 사업단은 총무처와 시설처를 거쳐서야 관련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가 정해져 있단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만큼 안전이 준수돼야 할 백양로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 위험 상황 시 신속하게 공지할 방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사고 발생에 대해 경고할 의지조차 희박한 학교 측의 안전 불감증에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도서관 출입과 전자 출결, 원격 강의 등이 휴대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이 편리한 학교 생활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바일 학생증,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한동대학교의 NFC 어플리케이션. 모두 캠퍼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기술과 학사 시스템을 접목한 사례입니다. 이 대학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대학교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교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S캠퍼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연세대학교 공식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차별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예산 문제로 단방향 조회 서비스만이 개발된 공식 웹사이트와 달리 양방향 소통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정보 특기생들이 제작한 연세 앱, 온앱 등의 비공식적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NFC 기술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NFC란 1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학교 측은 교육, 생활, 도서관, 행정, 인프라 분야에 걸쳐 제공할 혜택들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Y색 푸쉬 알림 기능과 선행학습 모바일 동영상 강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전자출결과 셔틀버스 예약, 학식 메뉴 실시간 알림이 등이, 도서관 분야에선 도서관 출입, 좌석 배정, 이용시설 예약 등의 서비스가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자출결과 도서관 출입 서비스의 경우 NFC 기능을 막아놓은 아이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행정 분야에선 펀뱅킹의 모바일화가 이뤄져 스마트폰으로도 행정 결제 업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펀뱅킹이란 학교의 컴퓨터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프라 분야에선 서비스 개발로 교내 무선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주요 하드웨어 서버가 교체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S캠퍼스 구축 TF팀 담당자는 국내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95%에 가까워지고 이것이 양방향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S캠퍼스 구축 사업은 모든 연세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제3의 창학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우리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투자 지원을 받아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 장비와 인프라를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뒤 다음 학기에 시범운행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2015년 중순에 예정된 모바일 서비스의 공식 개통으로 한층 더 편리해진 캠퍼스 생활을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김소희입니다.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2회 분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등록금 2차 납부가 진행됩니다. 고지서 출력은 7일부터 학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네팔,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총 8개국에 파견될 2014년 하계 WFK 청년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 재학생 중 1학년 1학기나 졸업학기가 아닌 학생이며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총 4명이 추천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1일까지 제출 서류를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7일 중 해당 국가별로 약 2주에서 3주 동안 파견됩니다. 각 국가별로 일정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생 참가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YBS 뉴스가 HD 전환으로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앞으로도 YBS 뉴스는 연세인의 목소리, 연세인이 미처 보지 못한 곳까지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